근데 그래서 무죄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 무죄가 검산사에서 수설했다는 거는 505년인데 실제 이 얘기는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나타난 것은 527년경, 그로부터 22년 뒤에 527년부터 547년, 이분이 돌아가기 직전 2년 전입니다. 2년까지 7번에 걸쳐서 동태사를 방문해서 사신법회를 해요. 내 몸을 바쳐. 그 다음에 평등 공양을 해요. 그 다음에 무예 공양을 해. 그리고 이 마지막에 547년의 역사에 무차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많은 사람들은 수륙제가 무차대라는 것까지는 알아가지고 547년경이 수륙제의 첫 설행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논문을 쓰고 있는데 평등이니 무차니 무예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평등은 뭐가 평등하냐? 법계 성범, 성인과 범부가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평등하냐 하면 공양한 거를 받는 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과 제자가 어떻게 평등해요? 속인이. 도속이 어떻게 평등해? 공양한 거는 평등하게 받는데 자리는 다르죠. 자차는 달라요. 그래서 또 우리 의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 공양 차등보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큰 스님 작은 스님 똑같이 떡 하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연부를 잘하고 많아야 하는 스님은 보시가 좀 많아지고 옛날 스님들은 보시 많아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쌀을 한 가마 70년대까지만 그렇게 줬대요. 한 말도 쥐고 가기 힘든데 한 가마를 어떻게 쥐고 갔을까? 그런 실제로 70년대, 60년대 활동했던 어른 스님들을 보시를 쌀로 받았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어른 스님은 법주 스님은 한 가마,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이바지 스님은 쌀 한 말 이렇게 받았다는 기록이 지금 노장들도 그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일이 구체적인 기록상의 수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양무제가 동도 발언문이라는 걸 씁니다. 동도 발언문이 발언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발언문의 특징이 뭐냐면 일체 중생과 여러 신기, 우리는 신기함, 토지신 기자인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일체의 호법 천신들까지도 제사를 지내 그분들이 왕생극락을 하겠다는 그런 기도문이 내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결국 수륙의 의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와 같은 수륙 의문이 아니고요. 어쨌든 당대 법회사 도영스님도 송고승제는 도영전이라고 얘기하고 도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수륙제. 근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당나라 600년대는 당초입니다. 당초지만 그 800년대, 780년경 정도 지나가면은 예수제가 등장합니다. 예수제. 오늘날 우리 같은 예수제가 안 와요. 시황 사상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지배합니다. 염라대왕 사상이. 우리 대부분 사찰에 보면 좌측에는 명부전이 있고 부처님의 좌측에는 명부전이 있고 우측에는 간음전이 있는데 밖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부전과 간음전의 역할에 명부전에 지장보살님이 들어가 계신 경우도 있고 따로 계신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명부전 불전을 기준으로 좌우에 지장간음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수륙법회입니다. 부처님. 그게 보면 그래서 일체 존재들의 업장을 정멸 정업진은 업장 소멸진은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 다란이경에 그 수륙제 전시식이라는 수륙 어문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진언이 등장해요. 초청한 사람들의 업장을 하고 녹이고 정업을 녹이는 존재가 지장보살과 간음보살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교의 정각은 이 자체가 법회 도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날 고무렵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선종이 들어오죠. 현재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지고 있는 도의국사가 821년경에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는 이미 하엄계통의 교학이 발달하니까 처음에 뿌리를 잘 못 내렸죠. 그 이후로 진전사에 계시다가 장성 보림사로 가시고 해서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만은 고무렵의 중국에는 민간 신앙에는 염라대왕 신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한국의 염라대왕과 중국의 불교의 염라대왕과 중국의 염라대왕의 차이는 인도는 염라대왕이 한 명인데 중국은 10명으로 바뀌어요. 시방세계
개념으로 염라대왕 세계도 살아있는 세상의 세계를 땅속에도 고스란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가 땅속에 있는 세계에도 명부 세계도 고스란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부에 있는 중생들을 불러들여서 수육제를 열 수 있게 됩니다. 그제는 주로 시향제란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무렵에 당말 이때는 밀교가 또 한참 8세기쯤에는 왕성하게 밀교 경전이 중국에 퍼집니다. 밀교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영험을 얘기하잖아요. 적덕 가피를 주장하다 보니까 진원다란이 이런 거, 삼밀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의례가 활성화가 됩니다. 너무 많이 의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라로부터 탄압도 좀 받게 돼요. 그 탄압받았던 대표적인 진원이 불공간정간진원, 지금 말로 하면 강명진원입니다. 오마모가바이로잖아 마무드라가리바다 저바라바라바라 이런 강명진원들인데 이 43자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진원도 못 외우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유행했으면 실제로 영업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요. 그럴 때 이 수륙법회에서 지금도 이번에 아마 결승문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대는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보리심계를 받아요. 이 보리심계가 밀교의 그 평등, 서원, 보편을 발언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평등이 무차대의 핵심이 평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발언하는 삼기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실제 여기 참석한 법회의 대중들이 수보리계를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냥 의뢰선생님들이 어묵만 쫙, 실제는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때는 연비를 하는 의례가 수계가 진행될 거라고. 근데 시간상 또 못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한번 나중에 얘기는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계를 겸하는 의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보리심계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의례문에 남아있다. 송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많이 형성화됐다. 근데 수륙의 사이가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 조금 전에 물레는 이런 뜻이 있고 이때 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처음에 철학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불교가 나와서 불교의 실천 양태로서의 의례가 나온 게 의례가 나온 의례에 대한 불교인들은 철학적으로 해석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0년에 보원사지에서 어떤 형태로 수륙제를 설행했을 때 그것이 한국 불교사, 보원사의 개인 사찰의 의미가 아니라 한국 불교사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조계종에 수륙제로 국가문화재가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진간사고 하나는 사마사인데 진간사는 조종의 이성계 세조의 그 집안 어른들을 위해서 의례를 선행하고 주로 조정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칠술제를 진간사에서 처음에는 남자분들 했다가 나중에는 여자 왕비들을 주로 지냈는데 그러고 사마사는 공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적어도 그런 거면 국가 기록이 있을 텐데 없는 거 보면 거의 어쩌면 민간화된 국가소득제가 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화된 국가소득제를 그 지역 단위 내지는 종단 단위에서 한번 이걸 그냥 행사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살려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선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사실은 상단이니 중단이니 하단을 말하고 있는데 중국 수륙제는 상단이 중단 말을 안 쓰고 그냥 상당 하단이란 말을 씁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을 소청할 것인가의 고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보온사 창건주 누군지 모르잖아요. 창건 스님 입회야. 또 중창한 법인국 사단. 그리고 그 이후에 무명의 수많은 이절을 지켜왔던 스님들, 현대의 스님들까지. 근데 현대 스님들 수륙제 어떻게 불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살아있는 현대 스님들을 위해서는 수륙제 안에서 별도로 대웅전에서 조가 모송을 통해서 아침 저녁에 송주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분들의 입회를 법당 앞에서 모시더라고요. 모시고 살아있는 사람의 입회를. 그러니까 대부분 장록, 수명장수하고 복록이 늘고
제수대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같으면 제수대통한다는 말보다 도통하라는 그런 걸 써서 빨간 데 쓰더라고요. 써가지고 마당에서 불사르더라고요. 그리고 수륙제 입회는 봉송대에서 살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마당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쫙 극락 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극락이 안만 좋아도 살아서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생축을 하면서도 생축 입회를 안 써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이 하니까 좋아 이 말이 아니고 의미상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륙제가 설행될 때 어떤 분들을 상하당에 모실 것인지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륙제 의대의 설행문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멀리 나가면 안 되는데 여쭤봤어요. 여기서 하단에 모셔진 입회가 수륙제 소청 때 하고 있는지요? 근데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 어문에 있는 대로 하신대요. 그럼 어문에 있는 대로 입회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문은 보편명사로, 보통명사로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 근데 실제 그분들, 그 사찰과 인연 있는 임금이나 사람들이 모셔진 거예요. 이런 고민이 우리는 현재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모실 분을 정범 스님께서 상과 창화음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모시려면. 근데 모실 때는 입회는 이게 있고 행위는 이렇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2016년에 중국의 법고산사 수륙제 팀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게 수륙제를 잘 발전시키려고 자기네 문화는 다 알잖아요. 쉽게. 우리 스님 두 분 스님 같이 아주 칙칙하고 잘생긴 키 큰 어떤 스님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수륙제 연구하려고. 그게 수륙제도 없잖아요. 영국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화 시키려면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생각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륙제 문의 법회에서 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본문도 있고요. 불경을 염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감옥의 의례를 감옥치고 있고 참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문이 많이 나와요. 소문이 9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소문의 설주가 하나같이 제주여야 되는데 대부분 병법 사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해야 될 텐데, 그것들은 이렇게 양쪽에 두 사미 스님이 소문을 지고 있으면 부처님을 향해서 해야겠죠? 지고 있고 제자는 소문 앞에 서야 되는데 서고, 실제는 누가 읽어야 돼? 마이크를 쥐고 있는 스님이 읽어야 되겠죠. 목소리 좋은 범패 스님이 읽는 거예요. 우리 원장 스님이 예를 들어 임명장 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앞에 서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왜? 제주가 이분이거든요. 제주를 대행해서 한다고 해서 대행자가 본인이 없을 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있을 때는 본인이 서야죠. 근데 그것도 임금님을 대신해서 행향사가 했던 것 같습니다. 행향사.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보건사에서 예수제를 한다는 게 비공식적이라도 내려오면 이제 제비와 향이 소문이 내려옵니다. 소문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내려오면 그게 이제 임금이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군수한테 오면 당의 그 지역 군수가 갖고 와요. 그래서 사마사는 그렇게 해요. 따오면 행향사가 오는 날 그게 실현을 해야 돼요. 딱 받아가지고 그 본사 주지는 임금님의 청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 죽음입니다, 사실.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 탁 퍼뜨리고 돌아가니까 그거를 연에 실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다고 들고 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의례가 어마무시한 수행이 됩니다. 인욕과 수행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문입니다. 소문도 현재 소문이 역사상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문의 구조가 앞에 그 설주, 제주가 자꾸 우리 김 박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누가 제주를 할 건가 문제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앞구절만 해도 다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써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소리는 이분이 하더라도 이분이 본인이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대독이라고 하고요. 본인이 있을 때 대독이란 말 아니에요.
대통령이 서 있는데 대도가 안 하잖아요. 그게 소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한문 등이 있는 것, 또 날짜를 택일도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식, 택일, 또 번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번은 장엄물이 아니라 모셔지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처님이고 불보살님들이에요. 그 사방에다가 팔금강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도량이 안 컸을 것 같아요. 확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량이 크니까 사방에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안과 밖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안을 봐요. 그럼 밖에서 오는 외적을 어떻게 침입을 해요? 이 번이 그냥 갖다 거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는 무사를 거기다 배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수륙도량에 가보면 일주문에다가 검자빈이를 써붙여요. 검자빈. 자빈은 못 들어오게. 심지어는 좀 비속한 말로 지새끼한 말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정식에 돼 있고 택일도 우리가 일주일 할 건지 며칠 할 건지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되고 그다음에 문과 한문이 있는데 함소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펴는데 그냥 그 봉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걸 의뢰 스님들이 이렇게 여기다 얹어놓고 읽기도 하고 별도로 저 봉원사 같은 데는 함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함을 꺼내가지고 있는데 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 게 아니니까. 제자의 임금님이 내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수륙제는 형식은 국행 수륙제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안의 이제 역사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집안의 법계 성범 수륙 성의 소재 의례가 1279년 6건이 등장했다. 스님께서 구했던 것들을 집안문이라고 하는데 이 집안은 수륙제 의문들을 이름을 붙일 때도 한국 스님들은 굉장히 멋쟁입니다. 그냥 똑같이 중례문 하면 소례문, 대례문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중례문 붙여놓고 집안문은 찬자의 이름을 빌려서 집안문이라 하고 결수문은 소례인데 얘는 또 결수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또 태말충이란 말도 붙여요. 태말충은 파리라 파리. 파리는 부처님 상도 가고 임금님 상도 간답니다. 그 태말충이란 말을 의례문에 붙인 스님들이 그 엄청난 미감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까? 그걸 알았다는 큰 스님이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6세기경에 전몰장병을 위한 7일 8간해가 사실상 수륙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8간해를 자꾸 사람들은 불교의 팔재계 수령하는 날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분명히 왕건은 산악신을 제사하는 게 8간해라고 그랬어요. 연등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연등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2월 보름이나 1월 보름의 연등에는 부처님의 성탄 이전에 원래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을 켜는 날이었다고 봅니다. 연등의 시작은 세상 농사 짓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처음으로 밝히는 의미, 일종의 선농단에 가서 한 해에 양잠 농사를 지으려고 시작하는 그런 선농제 같은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그것들이 이제 불교의 연등회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090년경에 채사겸이가 수륙어문을 수입해 왔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수륙어문이 없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데 중국의 수륙어문이 1070년, 1050년경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륙어문들이 만들어진 것들은 11세기 중반이고 11세기 후반쯤에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시작했다가 14세기 초반, 그로부터 한 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국식 수륙제 어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련스님, 상유사를 쓴 이련스님의 제자 혼구스님이 1322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신편 수륙 어문 찬을 했대요. 근데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분명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이제 1342년경 고려 주감스님의 천지명양 수륙제의 찬요가 편찬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편찬돼, 여긴 그것도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 다른 데랑. 이런 다른 데랑 똑같다는 건 번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복사본. 어딘가 있는 걸 책을 갖고 와서 역으로 붙여가지고 이게 각수 팠다는 거죠.
지금 시간이 27분이거든요. 30분까지 해야 되니까 3분 남았는데 한국 수륙제 역사 5번째에서는 이런 수륙제 의문이 편찬될 무렵에 들어있는 이 소본의 존재, 이게 결수문인데요. 이 결수문의 존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이 책을 쓰면서 천지명양 수륙 제2찬요를 편찬하면서 이게 밀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밀교의 핵심이 삼밀가지잖아요.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손으로는 수인을 맺고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신구의 삼업을 범부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행동으로 바꿔가는 게 밀교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몸에서 부처를 만들다 해서 적신성불이라고 하죠. 우리 선종은 적심시불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달라요. 적신성불을 추구하는 밀교에서는 진언에 행해지는 자리마다 수인이 결해져야 됩니다. 수인을 맺으려면, 수인을 그리려면 판각이 좀 더 어려워지니까 내가 소본에는 결수문에는 있지만 여기는 그걸 굳이 안 만들겠다는 얘기를 써놓고 있는데 그 얘기를 쓰는 것으로 볼 때 이 얘기를 쓸 무렵에도 결수문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는 다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이 16세기에 번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5세기 1464년부터 후반 1470년 그 경우에 그 유명한 강경도감과 훈민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것이 불교의 의례 문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례 문헌들은 우리한테보다도 사실은 국어학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국어학자들은 거기에 표기가 어떻게 됐고 뭐 아래아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고 반치음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몇백만 원 주고 영인본을 사요. 근데 지금은 몇백만 원 주고 영인본을 안 사도 되는 세상이 됐죠. 왜? 요즘 웬만하면 아카이브 사업에서 화면으로 다 제시해 주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국어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그 없는 돈을 아껴가지고 영인본 사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안 보고 불교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조금은 이제 좀 관심이 달랐다. 우리 성불하게 바빴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알려지는 게 그 유명한 인수대비가 자신의 아들도 막 일찍 남편도 많이 죽고 빨리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추천불사를 하기 위해서 중례문이니 집안문, 결수문, 자기문들을 이렇게 200건, 100건, 100건, 50건 만들어서 전국에 원당 사찰로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행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찰의 역사가 9세기로 올라가잖아요. 9세기로 올라가는데 우리 사찰에 하는 역사가 수복, 멸제지체라고 그랬어요. 고구려 때부터 사찰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복을 짓고 수복, 멸제, 제업을 소멸하는 곳이라고 이해해왔어요. 그럼 당연히 복을 짓고 제업을 소멸하는 의례를 했겠죠. 절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문화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한 이런 중생들의 복을 닦고 재앙을 소멸하는 의례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의례 행위가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했느냐 여부만의 차이가 있죠. 그 수륙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의례였기 때문에 야외에 설당을 하고 별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로 행해졌는데 재미있는 건 이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무량사가 1498년으로 결수문이나 1529년에 중례문을 우리나라 현재 남아있는 판본 중에 가장 오래된 판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절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절에는 없고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이 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수륙제의 역사와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한다면 보온사지에서 행해지는 10월의 수륙제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